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 11월 24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는 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죠. 예상 범주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시장과 시장을 비교해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은 다시 지수 상승 장세에서 종목 장세로 회귀했다 또는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지수만 놓고 본다면 일단 지루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까운 일본 증시가 거의 1.6% 이상 급락한 것에 비해서 또 미국 증시도 약간 긴축과 관련돼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반도체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반도체는 즉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은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종목 장세로 다시 회귀되고 있다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자, 그 점을 놓고 본다면 시장은 완전히 어제 그제와는 딴판이죠. 그동안 지수가 올라갈 때 맥을 추지 못하고 오히려 급락을 했던 테마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린 바 있었죠. 지수가 막히면 결국에는 다른 낙폭과대에 있는 위치 좋은 그런 테마주들이 그 순서를 받아서 올라가기보다는 그 전부터 셌던 종목들이 최근 조정을 받은 눌림목 상태에서 반등해 나올 소지가 훨씬 크다 하는 관점으로 여태까지 맞춰왔던 그들 종목 위주로 계속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들 종목이 힘을 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일단 신기술주들이죠.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된 종목들. 자, 우리 종목에서는 위메이드, 다날, 그리고 어제 올라갔던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탄력도로 반등이 나왔죠. 이 두 섹터가 종목 장세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막혀 있는 이상 이들 종목들이 계속 승승장구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도가 말이죠. 지수의 향방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크게 바뀌는 이 현상. 자, 우리나라 증시에 유독 심하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종목 구성과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칫 잘못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상황에 걸맞는 시각과 전략 종목을 잘 세워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2차 전지 하나만 달아도 된다는 거죠. 그쪽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 종목은 딱 두 개의 종목입니다. 한 개 더 있다고 한다면 나노신세제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SKC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한 개 더 한다면 나노신소재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들 종목만 계속 밀고 나가도 되는 그런 장세라는 것이죠. 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 오늘 각종 테마주 중에서 눈에 띄는 테마주들은 또 만만하게 또 한테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5G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RFHIC, 또 현재 이노와이어리스, 또 KNW, 이런 종목들이 연속해서 현재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위치가 좋고 또 모멘텀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뜻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낙폭과대에 있는 이들 종목을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범인의 판단이고요. 지금 약간 특수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내용과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종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죠. SKC를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SKC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그리고 SK그룹의 전반적인 대변신이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SK그룹이 변모하고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가 다 좋지만 더 장기로 봤을 때 보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SKC다. 지금 당장 뭐 20만원, 18만원, 19만원 뭐 그런 정도인데요. 여기서 그칠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50만원, 심지어는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다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잠깐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날이 오늘 10%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날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더멘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종목 올라가는 배경이 뭔지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역시 복습 개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유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임됐을 때 제 일성으로 내놓은 그 소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인플레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인플레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금리를 조기에 인상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약간은 매파적인 얘기입니다. 이 양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그와 관련된, 즉 긴축과 관련된 경계의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미국에서는 작은 바람이라도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바람으로 압박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호재가 나와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시총 관련주, 시총 상위 관련주, 우리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나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은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소지가 높다 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 종목에 대한 매수 비중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다 하는 것에 대한 맥을 우리가 이 점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만히 보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자, 우리 증시와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형적인 종목 장세의 모습입니다. 지수 상승 장세에서는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밤에 테슬라가 무려 4.4%나 기술적 반락이죠. 급락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SKC, 또 대주전자재료, 또 솔루스 첨단 소재 등등이 급반등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나름 현재 미국의 테슬라 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죠. 어쨌든 2차 전지는 미국과 관계없이 추세적으로 특히 종목 장세가 나왔을 때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종목 장세가 아닌 지수 상승 장세, 삼성전자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속성상 기술주들은 지수에 순행하거든요. 순반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 상승 장세에서도 뭐 최상의 수익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간 이상의 수익률은 맞춰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수 상승 장세에서도 종목 장세에서도 양쪽 방 모두 맞춰줄 수 있는 테마가 바로 2차 전지이고, 그 중에 핵심은 이제 우리는 SKC하고 대주전자재료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 점만 이해도 됩니다. 그 점만.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사고 팔고 할 필요 없고 종목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개찐도찐입니다. 또 장기로 봤을 때 SKC가 제일 낫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좀 계속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49 조금씩 올라갑니다. 아마 긴축 모드 때문에 약간 그 텐션 수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긴장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1180, 막판에 좀 밀려서 1186은 조금 다행입니다. 그나마 크게 위험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테마주들도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나쁜 건 괜찮은데 지수가 폭락하는 상황이면 테마주들도 같이 폭락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 점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즉 환율이 만약 1200원을 넘어가면 그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항상 이 점은 이해주시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입니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58%, 이 정도면 급락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반전됐네요. 나스닥 선물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 향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또 반도체가 탄력도로 올라가면 내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약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도 일본 증시는 나빠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매도하듯이 일단 지수로 봤을 때 약세적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반도체 효과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단기 매매 차원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현재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매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건, 이건 수급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요. 수급만을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 기관은 순매도하고요. 외국인과 일반 개인이 순매수하는 약간 특이한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외국인들은 단기로는 매도이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태도이고요. 기관들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단기로 지수가 약간 불리하니까 철저하게 이제 매도하는 그런 상반된 입장을, 대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차이에 의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 이해해도 지수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면 지수가 급등을 하겠죠. 지수가 급등을 하면 아마도 테마주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랬을 때 그들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순발력과 융통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딱 단정적으로 예상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보도록 하죠. 달러, 그리고 수급,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는 오늘 보합공으로 마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그 전보다도 베이시스는 약해졌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여의치 못한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수와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이렇게 9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루할 정도로 박스권 횡보 등락할 소지가 크다. 그랬을 때 테마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5G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린다 했던 건데요. 자, 5G 상승 배경은 그거죠. 5G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RFHIC 또 유명했던 종목이죠. OE솔루션도 유명하고요. 또 현재 가장 유명한 종목은 뭐 현재 KMW, 또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꽤나 이번 지수 반등기에 그 흐름을 타면서 꽤나 올라왔고 오늘로 또 올라갔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죠. 오히려 그들 종목이 정강포약까지는 아니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같이 움직였다가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내주면서 위에 꼬리가 달린 일봉 차트의 모습을 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KMW죠. KMW 가장 대표적인 5G와 관련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생겼고 거래까지 터졌습니다. 상당히 인기 있는 유명한 종목인데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것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서 오히려 매굴 치지 못했던 기술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나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부각됐다는 그런 상황, 장중의 흐름의 변화죠. 이 흐름을 캐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대응을 할 수가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 종목이 최근에 부각된 것은 이재용 효과죠.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미국에 방문하면서 그중 버라이즌, 세계적인 미국의 2대 통신사죠. 이 업체의 CEO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좀 있었다. 향후 6G, 5G가 아닌 6G에 투자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 그것이 호재가 됐고, 그리고 낙폭이 심했었죠. 그동안 백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나오니 그동안 그들 종목, 현재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내 차례다 하면서 그 순환매와 관련된 예상이나 기대 이런 같이 나오면서 이들 종목 부각됐다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연속성인데 얼마나 연속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크게 기대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그들 테마는 이 시장 어떤 틈새적 상황에 반짝 반응하는 순환매적 성격이 강하다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통신 3사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U+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들 통신 3사의 5G와 관련 투자 사이클은 작년, 재작년으로 일단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공백이 좀 있거든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실적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6G까지 투자를 확대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 적어도 금년 넘어 내년 하반기 때쯤 돼서나 아마 그게 가시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그때 가서는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 물론 이 중에 장기 투자 정보를 한 종목 눈에 보이긴 합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RN2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단기 테마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 이 업체의 핵심 기술,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이라고 하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나름의 성과를 차곡차곡 내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 정도나 됩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반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경쟁력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건데,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소지가 있다는 것. 단기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봐서 만약에 5G를 보신다면 이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만 일단 언급을 하면서 5G에 대해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즉 5G에 눈독 들이지 말고, 또 5G뿐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봤을 때 스마트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도체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자, 그들 종목들은 지수에 상당히 밀접하죠. 지수가 막혀 있다면 그들 종목의 주가 탄력성도 제한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아무리 위치가 좋고 또 모멘텀이 있다 치더라도 원익 IPS를 갖고 계신 분만 그대로 갖고 있고 새롭게 매수하는 것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장비주의 대명사죠. 대표적인 종목, LOT 베큐um, ENF 테크놀로지, PSK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KC텍, 테스 같은 종목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하시면 오직 하나 마이크론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로는 괜찮습니다. 테마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던 그 테마주의 궤적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예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종목별 판다.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는데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할까 합니다. SKC입니다. SKC는 지난 9월달에 SKC 인베스터 데이 때 당시 상황 설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도까지 글로벌 모빌리티 소재 기업으로 대도약을 한다는 비전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예상 목표를 제시했는데 현재 시총 30조짜리 기업이 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현재 아마 7조 원 정도 될 겁니다. 7조 원 정도. 그러면 현재 주가의 4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4배 이상. 그럼 현재 주가 20만 원 채 안 돼 19만 원대이니까 4배라면 76만 원 내지 80만 원인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우리는 70만 원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이 2025년도가 아니고 아마 2023년도 내년 아니면 내년은 힘들겠습니다. 내후년 2023년도 정도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핵심 가치는 동박입니다. 동박 25만 톤 생산 캐파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동박과 관련돼서는 향후 5년간 절대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된다.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그런 시장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된다는 거죠. 매년 성장률이 거의 50 내지 거의 80% 이를 정도로 초고속으로 성장한다는 말까지 이제 해드린 바 있었고요. 그 외에 실리콘 음극재 다시 하기로 했죠. 또 하이니켈 양극재까지 진출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했던 것 중에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CMP 패드. 이거는 연마제입니다. 반도체 연마제.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는 뭡니까? 즉 반도체 원필름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원필름의 소재 블랭크 마스크, 이것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원래 주업이 POPG죠. POPG. 그것을 넘어서 친환경 소재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PBAT,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 기사가 됐죠. 분해가 되는 썩는 플라스틱을 같이 주변에 있는 대상이나 LX 등과 협력해서 현재 그 합자 회선을 만든다는 소식까지 있었다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 모두가 다 비전이다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된 상당한 비전,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이거지만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특집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SK 그룹 전체에 최근 1년 동안의 M&A나 또는 주변 전 세계적인 협력과 관련된 어떤 변화, 추진 내용 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모을 때를 모아봤는데 다 모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 그룹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만 따져도 거의 20건, 20여 건 정도 되는 정도의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SKC가 KCFT, 지금 SKC 넥실리스가 된 것까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했을 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 세스 지분 12.5% 투자한 것도 있고, SK그룹에서 SKC가 아닌 주 SK가 그런 지분 투자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대변화를 SK그룹 전사적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사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업체로
위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바로 SKC다. 그러므로 현재 기업 가치가 현재 7조에서 4배나 5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배경이 현재 SK그룹 전체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SKC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SKC는 그 정도만 어찌됐든 샀다 팔았다 할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SKC 뭐 그때 잠깐 차트를 볼까요? SKC 차트도 안 틀어놓고 올려놓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한때 지난 10월 달인가요? 9월 달이군요. 그때 20만 원까지 갔다가 한때 그 넥슨 투자 뭐 부결 때문에 또 급락하고 막 그랬을 때 여기저기서 상당한 비난도 있었고요. 걱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왔다 갔다 하실 거라면 장기 투자 못 하십니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씩씩하게 계속 제가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것이 몇 번씩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다음은 위메이드 잠깐 볼까요? 위메이드도 상당히 그 사업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를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위메이드가 이게 사실 기업의 가치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놓고 전체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아닌지 등을 펀더멘털을 판단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굳이 답을 구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현재 흐름, 메타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NFT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테마는 아주 강하고 그리고 수명도 길고 그리고 이슈가 많다는 거,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핵심이 되는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업체는 아시다시피 게임 업체입니다. 그리고 히트작은 미래의 전설 시리즈죠. 지금 미래의 전설 4, 미래의 4가 이제 나와서 국제적으로 대흥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동접자가 130만 명까지는 제가 봤는데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래 전설 4가 중요한 것은 이거죠. P to win, play to win, 즉 이기려고 게임을 한다는 그런 원래의 개념에서 벗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하면서 즐기면서 돈도 번다. play to earn, P2E라고 하죠. 그러한 새로운 개념을 접목시키는 핵심 주어, 핵심 업체가 되고 있다. 선도 업체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내 아이템이 흑철을 채굴 하면 게임 내 코인, 드레이코, 이 드레이코가 중요합니다. 드레이코로 바꿔주고 이 드레이코는 현재 지금 위메이드가 현실의 가상화폐인 위믹스로 바꿔줍니다. 그 위믹스는 거의 화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체계를 통해서 실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게 안 됩니다만은 동남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레이코라고 하는 게임 내 코인을 통해서 게임 시장 전체 특히 MMORPG 시장입니다. 특히 돈이 되는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류의 게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갖고 있다. 이 종목 야망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야망의 종목, 야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 양반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 양반이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일컬어진 장현국 CEO입니다. 어찌 보면 뭐 도깨비 같은 소리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얘기가 전혀 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 되는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모멘텀 DeFi. D는 뭐냐면 D는 Decentralize라는 뜻입니다. Decentralize. D는 탈출한다는 뜻이죠. 탈중앙. 그 FI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DeFi는 탈중앙 금융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존의 은행이나 기타 등등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개인 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건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현재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이고요. 가령 그들이 하고 있는 위믹스 같은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것을 예치를 하면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을 한다는 건데, 걔네들은 이것을 사실은 그것이 금융의 이자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자놀이라 하지 않고 이자 농사라고 그러네요. 이자 농사, 일드 파밍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속성은 현재 그 이자 놀이입니다. 이자 놀이. 근데 그것을 디지털 환경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 간 한다는 것이 그 디파이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어쨌든 그를 하기 위해서 클레이톤은 카카오의 블록체인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접목이 된다 하는 점에서 착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와 관련돼서 그쪽 생태계인 클레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될지 안 될지,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킬지, 그것에 대한 상당한 성과를 낼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포부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값어치가 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주체자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국판 현재 일론 머스크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한번 한번 믿어줄 필요도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워낙 인기가 있고 거기와 관련 핵심 포인트를 짚고 있는 종목이라서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봉 2개 떨어졌을 때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거죠. 차트를 보면 음봉 2개 오늘 장중에 음봉 2개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대략적으로 18만 원대가 됩니다. 그때 잡았으면 이미 10%의 이익을 챙기고 시작할 건데, 어쨌든 19만 원대 잡아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눌림목이 되는 지점까지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잡아볼 필요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 지나치게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히 실어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다날 잠깐 볼까요? 다날도 잠깐 보면 이런 거죠. 다날도 핵심이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휴대폰 결제, 전자결제, PG,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약자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업체다 하는 것은 뭐 알고 계실 건데, 페이코인을 이미 발행을 하고 있죠. 가상화폐입니다. 가상자산. 이미 그쪽 시장에서 결제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을 해내가고 있다는 거죠. 가맹점도 꽤 많아요. 3천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현재 MA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죠. 70만. 하지만 70만 원을 그치지 않고 100만, 200만, 1000만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프를 출범시키고 또 NFT 콘텐츠까지 출시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시장까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돼 있고요. 메타버스 콘텐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요. 내년 상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도 또 만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날이 말이죠. 다날. 이것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매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있는데, 그 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부외로 그 후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알체라가 있고요. 알체라. 그리고 DOU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DOU도 꽤 오늘 탄력인, 이건 DOU가 아니죠. DOU가
이런 모습입니다. 기후위드 차트 모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인기 아티스트의 그 팬덤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현재 주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죠. 세계 초유의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새로 생긴 것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또 담아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